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은 한전 KP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원전을 투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전 KPS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한전 KPS의 주가의 흐름세는 한국전력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. 당연히 한전의 자회사가 한전 KPS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이 차이점을 굳이 뽑아본다라고 하면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 바로 한전 KPS입니다. 그래서 금일은 좀 원전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전과도 관련이 있는 S&P와 이 두바이유 흐름세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, 이 전반적으로 원전 업황에 대한 부분인 이 전력수 증가, 그리고 또 정체감과 더불어서 현재 가장 주목할 이 해외 원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체코 원전인데, 이 프랑스와는 또 어떤 관계를 유지 중인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모두 풀어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,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은 월별 S&P 가격을 가져왔습니다. 사실 제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이 대략적으로 작년 12월부터 S&P 가격에 대한 추이를 말씀을 드려왔었죠. 그래서 올 3월까지에 대한 전망을 드렸습니다. 전반적으로 13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 줄 것이다라는 예측을 드렸었는데,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순간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이 간단하게 이 가격적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, 뭐 한국전력이나 한전 KPS 모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S&P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해야지 도움이 됩니다. 이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, 뭐 두바이유 가격부터 해서 국내 LNG 연료비, 전력시장 S&P,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특히 이 두바이유 가격이 이 전력시장 S&P 가격에 대략적으로 5개월부터 6개월가량 선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전력시장으로부터 한전이 전력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S&P 가격이 떨어져야 한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서 좋아진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면 이 두바이유 가격 역시 이 당연히 떨어져야지 S&P 가격도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해야지 이 한전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현재 3월 같은 경우에는 2월보다 이 S&P 가격이 증가를 했었습니다. 자,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유가의 가격적인 흐름을 살펴봐야겠죠. 제가 앞서서 한 6개월 정도 이 두바이유가 S&P 가격을 선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3월에 130 정도가 나왔었죠. 그렇다면 6개월 전인 9월 달 정도의 유가 흐름세를 살펴봐야 됩니다. 유가 같은 경우에는 23년 9월부터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을 한 거죠. 그래서 월별 S&P 가격은 이 3월 달에 이 두바이유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13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었다. 자,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공격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영사관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보복성에 대한 기사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이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현재 정세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가 현재 두바이유의 상승 모멘텀을 이끌고 있고, 이 두바이유가 상승하니까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이 주가의 하락세, 이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, 이스라엘의 가자 남부군이 철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원유 재고량 자체도 현재 전망치 자체가 높게 나올 것을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원유 재고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는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유가가 하락할 수 있게 되면 그 오늘 영상을 찍는 이 시점 자체가 4월 달이니까 이 4월 달 기준으로 6개월 뒤인 이 10월 달에 S&P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다. 자, S&P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앞서서 한전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도표를 가져오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10월 달에
S&P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다. 자, 이 부분이었습니다. 이 주가는 사실 이 부분을 선행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 S&P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호재성 이슈를 시장이 반영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상승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. 이 주가적인 추이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원전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. 자,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소 수요 전망부터 뭐 기존 예측치, 이 최대 수요 전망 모두를 보더라도 24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 전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최근에 원전이 부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이 기후 변화를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전 세계 각국이 이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이 특히 AI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데이터 센터, 이 데이터 센터도 전력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미래 산업에서 원전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SMR과 같은 이 R&D 투자로 원전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AI 시대의 전력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원전주들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죠. 금일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4월 9일입니다. 내일이 바로 총선인데 이 과연 정당별 이 수혜 업종이 또 누가 될 수 있을지, 그리고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패턴성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다들 눌러주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최근 이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앞서 5번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선거는 딱 한 차례입니다.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치러진 20대 총선이 유일하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나머지 4번의 총선에서는 모두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, 앞서서 제가 여당이 확률상 이 승리를 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특히 여당의 이 강조 산업을 보게 되면 이 차세대 원전이 존재를 합니다.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산업에서 현재 친환경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가장 핵심이 되는 원전입니다.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역대 총선을 봤을 때 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. 그리고 여당은 이 원전을 이 주요 정책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원전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원전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특히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. 이 에너지 장관이 원전의 잠재력을 인정을 했습니다. 이 무탄소 기술 확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원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, 사실 제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에 반박하는 의견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. 하지만 이 탈원전 폐기를 한 이후에 온실가스가 4.8% 줄었습니다.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해봤을 때 이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. 그래서 관련된 도표를 가져왔습니다. 이 연도별 발전량 현황을 보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사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원전 가동률을 가져왔습니다.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원전 가동률도 지난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고, 이 가동률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 원전 발전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되면 21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원전이 과연 청정 에너지원일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.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전기본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 전기본은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올 3월에 전기본이 나올 것이다, 아니다,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3월에는 좀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4월이 총선이니까 이 총선 이전에는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책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
아니다 다를까 총선 이후에 이 전기본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전기본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, 제가 일전에는 원전은 일반적으로 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이 2기 혹은 이 4기와 같이 짝수로 이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이 3기를 또 건설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, 이 새롭게 2+1 건설이 부상한 이유 자체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가 부족하고, 또 4기는 설비가 많으니까 이 3기를 건립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 자체가 이 3기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. 이 부분은 그냥 이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 자체는 이 전기본 자체가 이 4월에 공개가 되는데, 4월에 이 SMR 관련된 전기본부터 앞으로 이 추가 건설할 수 있는 이 원전에 대한 수가 늘어나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또 제가 사우디 관련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. 최근에 뭐 현대 건설부터 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이 원전 관련된 수주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야기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이 원전은 팀코리아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존재를 하죠. 그 중에 한전 KPS도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우디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중동 관련된 원전 수주가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추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해외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체코 원전인데, 자, 이달 말에 입찰 마감이 됩니다. 그래서 6월 중에 결판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, 자, 이렇게 이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한 하방 모멘텀을 받는 이유는 바로 프랑스와의 관계 때문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웨스팅하우스 이 관계까지 존재를 하는데, 이 체코 정부가 현재 이 프랑스 측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정 자체를 미룬 상태다. 이 재입찰 마감일을 이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서 2주가량 미룬 상태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또 예선 탈락으로 간주됐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또 본선에 재등장할 수 있다라는 이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 발표까지 앞으로 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반영이 되면서 한전 KPS의 주가에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에 속해 있고 위상이 굉장히 높죠. 이 EU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8.4%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프랑스 쪽으로 조금 기운 상태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후 이 프랑스와 국내 원전 관련된 이 동향 자체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. 사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전력과 함께 24년 1월 말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기조가 꺾인 모습인데, 이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도 존재를 하겠지만 체코 원전 수주에서 이 프랑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,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,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의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이 지지 라인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과 61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 정책안이 바로 원전입니다. 우리가 대부분 이 트럼프 하면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 바이든 또한 원전에 굉장히 진심인 상황입니다. 특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 원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노후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 60억 달러를 투입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청정 에너지 이 세액 공제 대상에 또 원전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SMR 개발까지 현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. 그래서 이 지지율 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
조금 더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체간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양측 모두 공통적으로 원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스멀스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원전 관련된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정폭을 마무리해 준다라고 하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이상으로 한전 KP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